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워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론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논란의 쟁점과 대응책에 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단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일이 없다. 대통령실이 이제 거듭 이제 부인을 했는데도 의구심이 말끔히 이제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전화 연결해서 국민의힘 이제 김민수 대변인과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도 그 수산물 수입은 들어올 일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는 이유, 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네. 일본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한 내용들이 행동과 말이 달라서 그렇게 흔쾌히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죠. 네. 그리고 우리 수입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 언론들은 꾸준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다. 네. 그리고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에서 꾸준히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언론 보도 나온 내용이 오보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언론 중재에 제소하고 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하는데 적극적인 대응도 안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안 할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도 명확치 않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정부의 입장 표명과 일본 언론의 입장 표명이 이제 서로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 요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당이 이제 어쨌든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부의 말보다 일본 언론을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린 데가 있으니까 뭐 프레임을 이상하게 씌우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일본에서 문제 제기하면 네. 또 언론 보도가 잘못됐으면 그 내용은 진위는 뭐 이런 건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 일본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수입하지 않겠다라고만 하면 네. 이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가서 또 단순히 배상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큰 통큰 결단이요? 통큰 결단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네. 또 국정외교나 뭐 이상한 거래 또 이상한 퍼주기 뭐 이런 걸 하고 온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한 건 이게 정말 괜찮을까 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그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도 대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일본은 그 5월에 G7 공동 성명에 오염수 방류를 포함시키려고 일찌감치 여론전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국제 기준을 준수했다. 그리고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안전하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대응단에서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이 전문가들 의견 어땠을까요? 일단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일본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일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일본의 근거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으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로는 과학적 검증하고 네. 뭐
IAEA를 거치고 국제적인 네. 동지를 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 측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에 의해서 네.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뭐 G7의 자기 주장대로 투명성 있는 과정을 거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인정하는 듯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꽤 초관심사에서 그 연안 국가들도 일본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연안 국가들에게 네. 불러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들 이렇게 보면 실제 원래 기본 원초 데이터가 나와야 검증이 되는 건데 원초 데이터가 아닌 자기들이 가공해서 생산된 데이터, 자기들이 유리하게 정리된 네.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일단 다르고요.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도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를 가지고 편집했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이렇게 한 내용이고 또 거기에 이제 소위 오염수 방류를 담는 그릇이 네. 많은데 그중에 일부분만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하거나 검증을 했거나 또 그조차도 어느 실제 저류 탱크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네. 이렇게 좀 수준이 낮고 또 원 데이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우리는 엄격하게 과학적 검증을 하니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지 아마 강한 의구심이 들 그렇군요. 겁니다. 네. 네, 근데 또 이 내용과는 반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표입니다. 방류에 의한 국내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 여론과 또 그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서투르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원래 우리가 실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네. 검증을 해보니 안전합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려면 기초적인 자료부터 우리가 원하는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실험 요거만 과학적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툴을 만들어서 했노라 하면서 거기에 입력이 되는 데이터는 일본에서 준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뭐 이런 수준의 내용이어서 실제 그런 과정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과정 자체가 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기관 입장에서 보면 네. 실제 행태상 보면 우리가 그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 또 해류의 이동 뭐 이런 내용 보면 단순히 물만이 이동되는 게 아니고 실제 생물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생물은 조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네. 확대되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고려해서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제대로 검토해서 알려야 되는데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더니 그 내용이 작동이 잘 됩니다. 이 내용을 그런 일본의 주장 내용을 얹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 네. 이게 국민에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 또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불어넣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전체 회의 때 해수부 장관에게 그런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뭐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해수부에서도 네. 마치 그게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렸던 내용들 이런 건 잘못됐다고 엄격하게 지적하고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일본 측 주장과 더불어서 일본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국내 연구 기관의 내용이 일본에서 이제 그 연구했던 그런 기관에서 그 연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게 이제 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의원님 그 요즘이 그 멍게철이라고 합니다. 예, 멍게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멍게 드시는 분들이 요즘에 네. 좀 불안해한다고 해요. 혹시 이게 바다 건너 일본에서 온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후쿠시마 포함한 인근 지역의 수산물을 이제 수입 금지가 이제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WTO에서도 이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제 좀 이게 수입을 우리가 일본의 이런 이제 그 수산물이나 뭐 후쿠시마 뭐 수산물 포함해서 좀 거부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어렵게 WTO에 제소해서 네. 얻어낸 결과인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 이게 중요한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뭐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가 하는 분이 정진석 의원이요. 예, 네. 우리를 그때 일본에 이제 의원이 계시는데 일본의 회장이 네. 우리 대통령에게 뭐 그 부분도 요청했다고 그래요.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대통령은 그 부분을 좀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풀겠다는 듯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이 부분에 대한 수단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후쿠시마 주변의 지자체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수산물들 네. 이 부분에 실제 우리 방사능과 관련된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걸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었는데 네.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 그 객관적인 자료로 아직도 후쿠시마의 방사능과 관련된 오염이 꽤 높은 수준이어서 네. 우리 안전에 수입을 하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은 네. 수입 규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그 대책도 살펴볼까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방사능 검사도 좀 강화를 하고 한국 전문가를 또 참여시키고 또 그리고 농산물 수급 안정 예산도 좀 편성을 했다. 이렇게 정부가 대응을 했는데 이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오염수 방류하는 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뭐 이렇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요. 원래 접근한다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검증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만일에 모를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국민의 건강 유해 요소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예방 조치는 사실상 도외시하고 네. 이후에 수입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가지고 막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 보였다. 네. 그래서 예방에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예방을 하려면 네. 실제 일본에서 오염수와 관련돼 있는 로 데이터를 제대로 내고 그 대상을 가지고 실제 검증해서 네. 위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될 때까지는 오염수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 확인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확인되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그래도 나타날 수 있는 사후적인 예방 조치나 또는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전 단계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일본이 할 수 있도록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그런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잠정 조치로 네.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요청이 되어야만 네. 일본에서 비로소 실제 검증이 가능한 원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청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제 의견을 냈거든요.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소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해 나가거나 러시아, 중국, 아까 말씀하신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공조해서 일본의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 두 가지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제대로 해야죠. 그게 가야 될 길이고요. 네. 네. 말씀 다 하신 거. 국제법적 대응, 일본의 그 주변의 연안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이제 예방적인 조치를 하려면 네. 우리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치 자료라든지 과학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실제 방류를 못하도록
잠정 조치, 긴급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하고 협업하면서 네. 그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이 제대로 담보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과학적 안전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이후에 방류될 수 있도록 하고 방류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실제 이후에 그 안전장치 네. 요 내용도 제대로 담보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되고 우리 쌀은 안 되나. 이게 그 후쿠시마 관련 내용과 또 더불어서 양곡관리법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게 바로 양곡관리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내일 그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또 오늘 민주당 의원들 삭발식도 거행을 했는데 양곡관리법과 그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농민을 포기하고 쌀을 포기하고 앞으로 되는 대로 우리 농민들을 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양곡관리법이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는 뭐 무제한 쌀 그냥 수매해주는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은 정부 측 주장으로 이제 매년 한 1조 정도의 추가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매년 1조 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려면 정부가 역할을 포기하면 그렇게 되죠. 이제 실제는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실제 쌀 생산을 할 때 네. 지금 20만 톤 정이 초과 생산되거든요. 그게 한 4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쌀이 아닌 밀이나 콩 또는 사료 이런 쪽으로 생산을 바꿔서 쌀 생산이 아닌 영역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고 네. 쌀은 좀 줄여서 쌀이 초과 생산되는 부분을 좀 적게 만들자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제 초과 생산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정부가 역할을 못한 만큼 정부에서 농민의 소득 보장이나 우리 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의 일환으로 이제 시장 경제를 의무화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역할을 안겠다는 것이죠. 생산 조정 안 하고 계속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조 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죠. 시장 격리하는데 1조 원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생산 조정을 제대로 해내면 그게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1조 원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오히려 재정을 더 절약하는 법, 생산 조정을 더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간접 강제법, 네. 또 쌀 이제 소비를 또 증진시키면 그 초과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쌀 생산 증진 책무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부와 이제 그 민주당과는 계산법이 차이가 많이 있네요. 네, 민주당은 정부 그 추정이 한 5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된다.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 전라도에서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참 최근에 고전이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좀 고전이다는 표현보다는 네. 쓴소리가 좀 많이 나온다. 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도 실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당의 경우 이제 텃밭인 부울경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그 지역구인 전북 고창 지역에 이제 민심을 살피신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민주당에 대한 민심 어떻습니까? 이제 토방청담 해보면 이제 지역에 와서 지역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잘한다 이렇게 평판을 해주시는데 네. 다만 이제 작금의 민주당과 관련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독재 공안 전국 비슷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그 일환으로 우리 당 대표를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또 불러내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강요시킨다 이렇게 보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퇴행하는 정국을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당을 많이 줬더니 좀 단합해서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윤석열 정부가 또는 검찰 독재 정권이 퇴보하고 퇴행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표를 많이 줬는데 그게 기대처럼 많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그간 성실하게 참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2월 국회 때 민생 입법이 7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교통 전문가로서 또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해오셨었는데 농어촌 주민 이동권에 관한 그 법안도 내놓으셨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들어서 좀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나 앞으로의 그 목표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네. 뭐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꼭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우리 정책에 구현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동권 중요하죠. 생활의 일부이고 기본권의 하나니까. 그런데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 도시는 수요가 많아서 지하철도 넣고 또 지하철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직원거사라고 해서 무임수송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의 경우에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인구가 줄다 보니까 뭐 실제 운행되는 버스도 줄고 네. 교통수단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도 가기 어렵고 또 병원에 이제 어르신들 병원에 가셔야 되는 병원 가기도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네.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점검해서 이동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실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더라도 공공교통 수단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이 삶의 일부로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 책임은 정부가 진다. 이런 입장에서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법이 이제 우리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의정 생활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약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약자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고 네. 약자를 보호하는 일환으로는 양극화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출생 문제도 극복해서 경제도 성장하고 복지도 제대로 쌍두마차로서 균형을 갖추는 이런 그런 국가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논란에 관해서 이 중심으로 또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